파이어베이스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해서 파이어베이스 안에 지금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강변입하고 조형적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강변입 조형적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거 했었죠? 이 아이디 패스워드 하려고. 실행하면 이게 하나가 빈칸이 생기네요. 딜리트하고, 딜리트하면 카운트가 0이 돼야 되죠? 딜리트하면 카운트가 0이 돼야 되는데 카운트가 아직도 2네요. 그래서 딜리트 올 하는 부분에서 카운터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딜리트 올로 가겠습니다. 딜리트 올 여기에 가서 요거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카운터도 0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한번 가봅시다. 딜리트 올. 여기죠. 딜리트 올 할 때는 여기 수정해야겠습니다. 이게 카운터 자, 모두 삭제할 때 그냥 확 지워버리지 말고 한번 우리한테 진짜 지울 거냐고 경고 메시지를 하나 주도록 하죠.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자, 메시지 박스 점 쇼 하는데 메시지 박스 점 쇼 하는데 이게 저장된 모든 데이터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물어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메시지 박스에 첫 번째 문제를, 두 번째 문제는 타이틀이죠. 한마디 쓰고, 두 번째 문제는 워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는 메시지 박스 버튼스에 yes, no가 있는 걸로 합시다. yes, no.
번째는 아이콘도 하나 넣어주죠. 메시지 박스 아이콘에 원인 이거를 씁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 표시를 해주는데 yes하고 no를 버튼이 있으니까 답을 받아야 되겠죠? 답을 받을 때는 다이얼로그 리절트로 받습니다. 다이얼로그 리절트 answer라고 하죠. answer는 이 메시지 박스에서 yes인지 no인지 버튼을 누르는 그 결과가 answer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우리 그 메시지 박스 공부했을 때 결과값을 활용하는 메시지 박스죠. 후 answer가 다이얼로그 리절트 점 노이면 지우면 끝내면 안 되죠. 지우면 안 되니까 이때는 그냥 리턴을 합니다. 사무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니까 이거죠. 이게 지우는 겁니다. 이게 딜리트 이겁니다. 이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우는데 지울 때 우리가 저걸 안 했어요. 그렇죠? 뭘 안 했냐면 카운터를 0으로 세팅 안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 0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하나 만듭니다. 오브젝트는 new 카운터 오브젝트로 만드는데 카운트 값을 0으로 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콤마도 없고 세미콜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0으로 만들어주고 얘로 세팅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set response는 await client set 하는 거니까 set async 뭐를 카운터를 뭐로 지금 만든 OBJ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R이 이미 있네요. 여기 있습니까? R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R을 쓰지 말고 RESP라고 써요. response.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0으로 해준 이 오브젝트로 카운터를 세팅을 한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는 다 지우고 여기서 다 지우고 메시지 박스에 모두 지워졌다고 써주고 엑스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를 하면 되겠다.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아이디는 쓰지 말고 뭐라고 쓸까요? 이글스 있을까요? 전화번호 인설트를 하고 인설트한데 3번은 저장이 됐죠. 아까 그 리셋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딜리트로 하겠습니다. 딜리트 올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예, 그럼 다 삭제됐죠? 확인. 확인이 됐습니다. 얘도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얘도 지워버려야 되겠다.
지우는 함수가 어디 있었죠? 요거죠. 클리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죠. 요거. 얘를 합시다. 클리어 라고 하고 클리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클리어 함수를 아무 데서나 호출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클리어 함수를 아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돌 보이죠? 여기에다가 딜리트 올 함수에 클리어를 집어넣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면 처음에 하나 집어넣고요. 인설트 하고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구용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다 지우면 지금 일단 여기서 확인해 보면 카운터는 2고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 지워버리면 이 도하면 다 삭제를 하고 0이 됐죠? 0이 됐고 여기도 다 지워졌어요.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버튼이 하나 남았네. 맨 마지막 버튼이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게 끝나는 종료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듭시다. 종료 디자인에서 얘를 속성을 끝내기는 뭐라고 할까요? exit라고 할까요? exit라고 하고 여기에다 btn exit라고 쓰겠습니다. btn exit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btn exit.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btn exit 더블 클릭하고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닫으면 되죠. 프로그램을 닫는다는 얘기는 폼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폼은 this죠. 이 클래스에서 클로스가 된다. this.close 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한번 해보면 네,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끝내기 하면 exit 하면 프로그램이 끝난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어디 또 에러가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딨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일주일 넘겠죠? 한 일주일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드디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해봤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파이어베이스는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많이 쓰니까 파이어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다. 이걸 응용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프루드라고 그랬다. 프루드는 뭐의 약자예요? 외워놔야 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말로 쓰여요. 크루드라고 얘기하면 저건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작업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한 1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썼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 전화번호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컨트롤 중에 데이터 그리드 뷰를 사용을 했어. 데이터 그리드 뷰가 마치 엑셀처럼 생겼잖아요. 엑셀처럼 생겨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 뷰 사용하는 방법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끝났다. 알겠죠? 한 200줄 정도 되네요. 230줄. 이게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으로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얘를 맨 위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유징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누르고 유징 제거 및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걔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지 않은 유징은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지금까지 만든 게 전부 폼 하나를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다 이 폼 하나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폼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테이블 쟤는 데이터 그리드 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컨피그 요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그 접속하는 조건들 경로하고 패스워드를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는 게 C샵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대행해 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생성 함수 우리가 손 안 댔습니다. 생성 함수 손 안 댔고, 폼 로드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는 함수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니까 바깥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실제로는 맨 처음에 로드 될 때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앞에 있었던 그 컨피그를 이용해서 만들어야겠죠.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널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커넥션 성공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 컬럼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를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를 DT와 연결을 시키면 우리 데이터 그리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의 소스가 요 DT가 되니까 DT에 있는 저 콜럼 네임이 표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트를 했는데, 엑스포트는 언제 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와서 그 모든 그 값들을 다 화면에 뿌려줍니다. 이게 엑스포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요게 폼 로드 함수죠. 폼 로드에서 처리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루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인서트 할 때는 firebase response에 get async 해서 카운터 값을 가져와. 그래서 그 카운터, 지금까지 카운터가 만약에 3이었다면 이번엔 4번에다가 자동으로 하나를 삽입을 해주기 위해서 카운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ID 값은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엔 우리가 이걸 썼었지만 나중에 카운터를 써서 카운터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강한 거로 ID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걔를 set async하고 여기에다가 객체로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 준 거죠. 본북에다가 저 객체를 집어넣어 줘. 그런데 본북 밑에 있는 ID라는 노드에다가 집어넣어 줘. 이런 겁니다. 본북 밑에 만약에 3번 인덱스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3번 노드가 생기고 그 밑에 지금 만들어 놓은 객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업데이트 했죠. 하나 증가시켜서 set async에서 카운터를 업데이트 했다. 그 다음에 DT의 로우를 싹 지우고 엑스포트 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간 것까지 다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야? 인설트다. 인설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아, set async라는 함수를 쓰는구나. 얘를 쓰는구나. 얘를 set async. 값을 세팅해 주는 set async라는 걸 쓴다. 요게 이제 인설트고. 요 클리어는 텍스트 박스를 그냥 지워주는 간단한 함수예요. 그래서 클리어 함수로 클리어를 두 군데서 썼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죠. 함수를 만들어서 클리어로 호출하는데 클리어는 텍스트 박스를 다 지워주는 역할밖에 안 해. 여기까지 했고, 리트리브는 리드라고도 하죠.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북 밑에 텍스트 ID 값을 가져오는 거죠. ID에 있는 그 노드를 가져옵니다. 그때 쓰는 건 get async다. 인설트한테는 set async였는데 리드 할 때는 get async다. 그래서 그게 이제 get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인서트 할 때죠. 여기서 업데이트 어싱크를 쓴다. 여기서는 업데이트 어싱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딜리트 어싱크를 쓴다. 딜리트 어싱크를 쓴다. 그 다음에 딜리트 all 할 때는 지금 만든 거죠? 딜리트 all 할 때는 한번 물어봐 주자. 진짜 다 날릴 건지 물어봐 주고 날리겠다 하면 그때 yes라는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다이얼로그 리절트가 yes이면 yes, no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고 yes이면 딜리트 어싱크 하는데 이 본북 자체를 날려버린다. 본북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져 버린다. 그리고 카운터는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카운터 밑에 set async 한다. set async 하고 지금 만든, 그렇죠? set async 하고 지금 만든 OBJ를 셋 해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 끝난 겁니다. 딜리트 all 끝난 거고, 뷰 all 하는 때는 로우를 일단 DT를 싹 지워놓고 엑스포트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엑스포트는 어떻게 했어요? 엑스포트는 카운트가 0서부터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0번, 1번, 2번 이렇게 뿌려와가지고 값을 읽어줬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널일 수도 있죠. 중간에 우리가
1, 2, 3, 4 중에서 2번 딜리트, 2번 데이터를 딜리트 해버렸어. 그럼 2번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널이 되는 거예요. 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써주고, 널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엑스포트 하는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셀을 클릭할 때, 셀 클릭할 때 이벤트가 셀 클릭한 거에 해당하는 로우에서 값을 가져와서 다 텍스트 박스에 처리를 해줍니다. 텍스트 박스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로우에서는. 그 다음에 exit는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짠 한 2주 가까이 짠 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230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230줄짜리 프로그램이고, 거기에는 이 클래스 안에 우리가 만든 그 객체가 만든 그 필드 변수, 이 클래스 변수는 요거 3개. 그리고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변환, 12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다. 알겠죠?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했어요.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했다. 고생했다.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고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놓고, 지금 머릿속 기억이 있을 때 잘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할 때 그걸 보고서 자기가 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서 쓰겠어요? 잘 짜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